코딩 직접 한번 해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 패스 요 함수는 매개 변수로 받은 Q 정점과 R 정점 사이의 중간 정점만 출력하고 Q 정점과 R 정점, 즉 출발지와 목적지는 우리가 직접 출력시켜야 돼요. 자, 한번 직접 코딩을 해볼 텐데 여기 초기 인접 행렬을 잡는 것이 조금 번거로울 텐데요. 그거를 자, 일단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뭐 채점하는 거 아니니까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다음에 플로이드라고 할까요? 플로이드. 초기 인접 행렬 잡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 뭡니까? 우리 유인물 나눠준 것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초기 인접 행렬 잡는 거는 선생님이 보내줄게요. 일단 그 부분을 복사해서 넣고요. 요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요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뭐 굳이 다 출력된 모습이 나오니까 요거는 그냥 생략하고 요걸로만 할게요. 요거 알겠죠? 하고요. P배열 선언합시다. P배열. 여기 int p 역시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0으로 초기화 시키죠. 이렇게 하게 되면 굳이 이중 포르프 돌려서 0으로 초기화하는 과정이 필요 없겠죠.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 메인 함수에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ijk, jk 변수 선언해주고 3중 포르프 돌리면 되겠어요. k는 1부터 k가 n보다 작은 동안 k 플러스 플러스 i는 1부터 i가 n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 j는 1부터 j가 n보다 작은 동안 j 플러스 플러스. 알고리즘은 굉장히 쉽죠, 그죠? 그 다음에 if d i k 플러스 dk의 j
바로 한번 묶어주고, 자, 이것이 현재의 di j 값보다 작으면 갱신시켜야 되겠죠, 그죠? di j는 이것으로 갱신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P배열에다가 현재 이 갱신될 때 이바지했던 중간정점 K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을 한번 시켜볼 텐데, 출력하는 과정이 이중 포로프 돌려야 되는데 그거를 뭐 필요할 때마다 매번 코딩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죠? print matrix라고 하는 함수를 만듭시다. print matrix 함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D 배열의 이름을 써주면 D 배열을 한번 쫙 출력시켜주는 그러한 매트릭스의 매트릭스, print matrix D 해놓고, 그 다음에 print matrix가 없죠? void print matrix print A. 이걸도 이중 포인터로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합시다, 그냥. n 플러스 1 n 플러스 1 i, j 고 i는 1부터 i가 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 고 j는 1부터 j가 n보다 작은 동안 j 플러스 플러스 프린트 퍼센트 4D 정도 해볼까요? 너무 많이 뛰어나? 하여튼 뭐 4D 정도 해보고 A에 IJ 그러면 한 수줄 띄워야 되겠죠? 자, 이렇게 프린트 매트릭스 함수만 만들었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걸 한번 출력시켜 보면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되는지 컴파일. 요 값이 나와야 되죠. 이게 최종적인 D 배열 값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거랑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쭉 전체 과정을 한번 쭉 출력해 보고 싶다면 여기다가 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다가 printf %d 번째 d 배열 \n 집어넣고 여기에 k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 프린트 매트릭스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복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P 배열도 좀 궁금하죠? P 배열도 같이 출력시켜 봅시다. P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엔터 쳐야 넘어가도록 get 캐릭터 하나 집어넣을까요? 실행해보면, 아이고, 좀 보기가 안 좋게 나오죠? 여기다가 \n 집어넣읍시다. 여기다가 \n 집어넣고, 다시 컴파일 실행. 이게 첫 번째 D 배열입니다. 첫 번째 D 배열. 그러니까 D1이죠. D1. 아, D0인가요? D0이네요. 쭉 과정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거랑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이게 이제 최종적인 값인가요? 맞죠? 최종 D배열 값입니다. 이게 최종 P배열 값이고. 그래서 모든 과정을 다 마치면 모든 정점 쌍간의 최단 경로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작점, 즉 출발지와 목적지는 우리가 직접 출력해 줘야 되고, 요 pass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중간 정점을 출력하는데, 중간 정점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처럼 재교출을 통해서, 그렇죠? 여기처럼 재교출을 통해서 각 중간 정점을 다 출력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이것은 모든 정점 쌍간의 중간 정점을 출력하는 과정이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유인물에 했던 거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몇 가지 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동적 계획법과 최적화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최적화 문제라고 하는 건 뭐뭐 중에서 가장 긴 거를 찾아라, 또는 가장 짧은 거를 찾아라, 또는 뭐 연속 부분 최대 합을 찾아라, 최대 곱수를 찾아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최적화 문제죠. 근데 동적 계획법이 다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우리가 그 문제를 동적 계획법으로 풀 수 있어요. 요거는 동적 계획법을 풀기 위한 어떤 알고리즘 절차인데, 일단 중요한 것은 재기관계식을 먼저 세워야 돼요. 재기관계식이라고 하는 건 점화식이에요. 점화식. 알겠죠? 그 올바른 점화식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점화식을 못 세우면 동적 계획법으로 풀 수가 없어요. 올바른 점화식을 세운 다음에 그 점화식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상향적으로. 즉 문제를 작게 하고 n-1단계의 문제를 풀어보고, 이거를 토대로 n단계의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상향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된다, 계산을 해봐요. 그것이 된다 그러면 이 점화식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배열을 만들어서 쭉 코딩을, 프로그래밍을 해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모든 최적화 문제를 동적 계획법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요 최적의 원칙이 성립돼야 돼요. 요 최적의 원칙이 성립돼야 동적 계획법으로 풀 수 있어. 최적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 사례에 대한 최적해가, 어떤 문제의 사례에 대한 최적해예요. 어떤 문제의 사례에 대한 최적해가 그 사례를 분할한 부분 사례에 대한 최적해를 항상 포함하고 있다면 그 문제는 최적의 원칙이 성립되고, 이런 걸 최적 부분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다. 그래서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문제만 우리가 동적 계획법으로 풀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해가 요거예요. 알겠죠? 이게 해야 해. 이때 요거를 이렇게 뚝 잘라요, 이렇게. 알겠지? 문제를, 어떠한 문제보다 더 작은 문제죠? 어떠한 작은 문제, 그러니까 요 문제의 부분 문제입니다. 요 부분 문제의 해가 별표라고 했을 때, 알겠죠? 요것이 요 해 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최적 부분 구조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최적 부분 구조다. 다시 한번 어떠한 문제의 부분 문제, 어떠한 문제의 해 안에 그 문제의 부분 문제의 해가 포함되어 있을 때. 알겠죠? 이거 그대로예요. 어떤 문제의 사례에 대한 최적해가 그 사례를 분할한 부분 사례에 대한 최적해를 포함하고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최적 부분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금방 우리가 실습했던 걸 가지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경로가 가장 긴 것이 뭡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1에서 3 사이. 자, 1에서 3 사이의 경로, 그러니까 1에서 3으로 가는 최단 경로는 1, 2, 4, 5, 3이죠. 그렇지? 이것이 이 문제의 해죠. 그러면 1에서 3으로 가는 어떤 문제의 해 부분 문제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1에서 3으로 가는 경로 사이에서 뭐 1에서 5로 가는 경로를 한번 찾아보면 1에서 5로 가는 최단 경로는 뭐예요? 1에서 5로 가는 최단 경로는 1, 2, 4, 5죠. 그죠? 이것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지? 이것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면 이 문제의 부분 문제, 예를 들면 1에서 4로 가는 최단 경로는 뭡니까? 1에서 4로 가는 최단 경로는 1, 2, 4죠? 1, 2, 4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죠, 이게.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최적 부분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저게 혹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최적의 원칙이 성립되지 않은 또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최장경로 문제 같은 경우는 최적의 원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이 최장경로 문제는 각 정점에서 다른 모든 정점으로 가는 가장 긴 단순 경로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 경로라고 하는 건 사이클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사이클이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클을 계속 도는 것이 최장이겠지, 그지? 그래서 문제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 경로를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 V1에서 V4로 가는 최장 경로는 요겁니다, 요거. 에? 이거의 부분 문제를 한번 볼게요. 1에서 4로 가는 어떤 최장 경로상의 최적해가 1, 3, 2, 4인데 이거의 부분 문제 1, 3, 즉 V1에서 V3으로 가는 최장 경로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 V1에서 V3으로 가는 최장 경로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렇게 가야 최장이죠, 그죠? 그래서 V1 갔다가 V2 갔다가 V3으로 가야 최장이야. 그러나 이 해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 포함되지 않잖아요. 포함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이 해가. 왜 대답 안 해?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전자야, 후자야? 자, 최적의 원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따라서 최장 경로 문제는 동적 계획법으로 풀 수 없어요.
자, 동적 계획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의 특성이 나오는데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적 부분 구조, 즉 최적의 원칙이 성립돼야 되고 이렇게 최적의 원칙이 성립이 되면 거의 대부분 중복되는 부분 문제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Overlapping sub problem. 따라서 우리가 아까 점화식을 먼저 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 점화식 세워야 된다고 그랬죠? 점화식을 세웠을 때 점화식을 세웠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동적 계획법이 아니고 제기로 그냥 바로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제기로 풀게 되면 이러한 중복되는 부분 문제의 특성 때문에 계산한 것을 또 제기호출을 통해서 또 계산하는 그런 어떤 비효율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동적 계획법, 즉 상향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면서 이미 구한 해를 배열에 저장함으로써 또 중복되는 어떤 부분 문제가 나오면 그 배열에 저장한 값을 상수 시간 만에 찾아서 그거를 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할 정보로 풀게 될 경우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게 되는 매우 비효율적인 면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이 성립되는 어떤 문제들은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기로 풀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동적 계획법으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 한번 볼까요? 순서가 약간 조금 바뀌었는데 요거부터 하고 합시다. 요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를 해보면 동정 교환이랑 좀 비슷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요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와 fraction, 이거 보통 영일 knapsack problem이라고 그래요. knapsack, 배낭이 knapsack이죠, knapsack. 영일 배낭 채우기, knapsack, fractional knapsack problem 두 가지가 있습니다. fractional 하다는 얘기는 쪼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배낭 채우기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도둑이 어느 집을 들어갔는데 배낭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 배낭에다가 훔친 물건을 가져오려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배낭이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배낭은 100kg 전체 넣은 물건의 총 그 무게가 100kg를 초과하면 안 돼. 뭐 이런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도둑 입장에서는 어떤 게 가장 그 도둑에게 유리할까요? 배낭이 견딜 수 있는 무게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가장 가치로운 물건들을 다 담아서 오는 것이 가장 이롭겠죠, 그죠? 그겁니다. 배낭 무게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가장 가치롭게, 그래서 그 배낭에 들어가는 총 이익의 가장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인데, 0,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넣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넣을 수 없으면 넣지 못하는 거야. 아예 0. 넣을 수 있으면 하나 넣는 거예요. 2개, 3개 못 넣습니다. 알겠죠? fractional은 뭐냐면 쪼개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쪼갤 수도 없습니다. 넣을 수 있으면 넣고 못 넣으면 아예 못 넣는 거야. 대신 넣을 수 있으면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영일 배낭입니다. 영일 knapsack problem. 우리가 이제 그런 아까 도둑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어요. n개가. 그리고 각각의 아이템에는 그만의 어떤 무게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문자 large W는 배낭에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배낭이 견딜 수 있는 총 무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때 자, 배낭에 넣을 수 있는 아이템들, 그 아이템의 어떤 총 무게가
배낭이 견딜 수 있는 무게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배낭에 넣은, 알겠죠? 배낭에 넣은 아이템의 총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요 S의 부분 집합 A를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지? 이것도 우리가 동적계획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이것도 최적의 원칙이 성립합니다. 최적의 원칙이 어떻게 성립하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요. 만약에 A를 N개의 아이템 중 최적을 이루는 부분 집합이라고 했을 때 그 A에 N번째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N번째 아이템이라는 건 뭐죠? 맨 마지막 아이템을 말하는 거지, 그지? 맨 마지막 아이템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처음 마이너스 1개 아이템들의 어떤 최적의 어떤 부분 집합과 같고 N을 포함한 경우는 결국은 N이 포함되는 경우는 그 N이 N의 어떤 이익에다가 플러스 요 물건의 이익에다가 요 물건의 무게를 뺀 나머지. 왜냐면 N번 아이템이 이미 배낭에 들어간 거죠. 그죠? 배낭에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무게만큼 일단 뺀 상태에서의 N-1개 중에 아이템들에 있어서의 어떤 최적의 이익과 같다 이거예요. 그거를 합산한 거 같다. 그래서 이거 뭐 당연하겠죠. 그죠? 당연하단 말이에요. 결국은 N번째 아이템을 포함한 경우 포함한 경우의 최적해는 뭡니까 지금? N번째 아이템을 포함한 경우의 최적해는 이거죠. 그렇죠? 자, 이때 이거의 부분 문제 한번 볼까? 이거의 부분 문제. 즉, 첫 번째 아이템부터 N-1번째 아이템까지 최적해는 뭘까요? 요거를 제외한 요 괄호겠지, 그지? 에? 그 해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 그대로. 그래서 최적의 원칙이 성립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동적계획법으로 풀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동적계획법은 이렇게 푸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아하, 이게 동전교환이랑 거의 비슷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2차원 배열을 하면 되는데 요 W라고 하는 건 동전교환의 거스름돈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거스름돈. 만약에 50원을 거슬러 준다. 입당으로 입, 팔이 들어가. 입. 어떻게 써요? 거스름돈을. 1부터 우리가 실제로 거슬러 주고자 하는, 예를 들면 20원이다. 20원을 거슬러 주고자 한다. 그러면 1부터 20원까지 쭉 늘려나갔죠. 그죠? 그것처럼 견딜 수 있는 배낭의 무게도 어떻게 한다? 1부터 실제 견딜 수 있는 배낭의 무게까지 쭉 늘려나가요. 그러면서 요거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동전 교환 문제에서 동전 단위였죠? 동전 단위를 쭉 늘려나갔지. 그것도 그지? 요것도 아이템이에요. 아이템을 쭉 늘려나가요. 처음에는 첫 번째 아이템,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세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하나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풀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뭐 한 2시간 정도만 하면 시험 범위까지는 대략 나갈 수 있을 거예요. 2시간에서 3시간. 아마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 다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2시간 들었죠, 여러분들?